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은퇴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은퇴를 맞이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마음 한편에 살짝 불안함과 설렘이 공존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사실 은퇴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무게가 제법 크기도 하고 그동안 주도해온 일상과 생활이 한 번에 바뀐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이제 뭐 하지? 내가 이렇게 사회에서 한 발짝 물러난다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반대로 이제 나만의 시간을 어떻게든 제대로 누려봐야지 하는 긍정적인 기대감도 올라오기 마련이죠. 그런데 막상 은퇴 후 생활로 접어들었을 때 정말 우아하고 여유롭게 빛나는 분들이 계십니다. 만나보면 삶의 만족도도 높아 보이고 남들 눈에도 참 잘 살고 계신다 싶어서 부러움이 생길 정도예요.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멋지게 자기 길을 찾아가실까 하는 궁금증이 들었고 그들의 이야기를 살짝 들여다보니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세 가지 특징을 조금 구체적으로 풀어보려 합니다. 혹시 나도 은퇴 후에 멋지게 빛나고 싶은데 나와는 좀 거리가 멀겠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너무 걱정 마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런 특징들은 거창한 스펙이나 재정 상황보다는 마음가짐과 작은 실천에서 많이 비롯되니까요. 오늘 얘기를 들으시면서 나도 이걸 조금씩 시작해볼까? 하는 가벼운 마음만 가져가셔도 충분합니다. 1. 끊임없이 자기 관리를 한다. 몸과 마음을 소중히 다루는 태도. 가장 먼저 두드러지는 공통점은 은퇴 후에도 자기 관리를 멈추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건강은 물론이고 마음가짐이나 지적 호기심까지도 꾸준히 챙깁니다. 솔직히 말해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제대로 하기 힘들잖아요. 몸이 아프면 일단 귀찮아지고 어디 나가기도 싫고 사람을 만나도 기운이 없으니 말수도 적어지거든요. 반대로 말하면 건강만 잘 지켜도 우아함의 절반은 얻은 셈이에요. 그렇다고 운동선수처럼 혹독한 훈련을 해야 하느냐?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무리하는 것보다 오래 꾸준히 즐길 수 있는 방식을 택합니다. 예를 들면 매일 아침 10분 정도는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고 시간이 된다면 동네 공원에서 산책을 하거나 가벼운 등산을 즐기는 시기죠. 물론 요즘은 요가나 필라테스, 댄스 교실에 등록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지속 가능성이에요. 심리적인 건강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책을 읽거나 영화나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생각의 폭을 넓히는 분들도 계시고 명상이나 가벼운 글쓰기를 통해 마음을 정리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몸과 마음 모두를 밸런스 있게 돌보다 보면 자연스레 표정이 달라지고 말투가 달라지며 태도에서 긍정적인 에너지가 뿜어나옵니다. 사례를 무리하지 않고 오래 즐긴다. 60대 김영호님의 이야기. 김영호님은 3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60세에 은퇴하셨습니다. 은퇴 직후에는 이제 해야 할 일이 없으니 푹 쉬겠다며 한두 달간 집에서 TV와 소파가 친한 친구가 되어 살았죠. 그런데 그렇게 몸을 놔두다 보니 금세 허리가 뻐근해지고 무기력감이 찾아왔습니다. 결국 우연히 아내와 함께 걷기 운동을 시작했는데 처음엔 20분만 걸어도 숨이 차고 다리가 아팠대요. 하지만 조금씩 거리를 늘려가면서 한두 달 지났을 때 기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답니다. 그러고 나니 더 의욕이 생겨서 지금은 동네 요가 교실도 다니며 근력을 키우고 있고요. 김영호님은 젊을 때처럼 막 무리하는 게 아니라 가볍게 하되 꾸준히 하는 게 요령이라며 웃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침에 일어나면 10분 정도 일기 비슷하게 글을 쓰신대요. 아무 말이나 떠오르는 것을 적는 건데 그 시간이 참 편안하고 머리가 맑아져서 좋다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몸과 마음을 간단히라도 돌보니 스스로가 이전보다 훨씬 정돈된 느낌을 받고 평소에도 좀 더 밝고 가벼운 기분으로 지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2. 균형 잡힌 인간관계를 맺는다. 가까움도 중요하지만 거리감도 지킨다. 두 번째 특징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겁니다. 은퇴 후에는 직장에서 얽힌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정리되는 대신 가족과의 시간이 늘고 지역 커뮤니티나 취미 모임 등에 참여할 여유가 생깁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능력이에요. 잘 보시면 은퇴 후 인생을 우아하게 사는 분들은 가족, 친구, 지인들과 마냥 붙어 있지도 않고
그렇다고 계속 혼자 있지도 않습니다. 너무 가까워서 피곤해지지도 않고 너무 멀어져서 외톨이가 되지도 않게 스스로 선을 잘 잡는 거죠. 특히 가족과의 관계가 참 미묘합니다. 부부가 하루 종일 얼굴을 맞대며 지내다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사소한 문제들이 불거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일까요? 오히려 서로 가질 건 가지되 각자의 취미 시간도 존중해주면서 가끔씩은 친구들을 만나거나 혼자만의 시간을 보낸 후에 다시 만나면 반가움도 커지죠. 친구 및 지인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많이 모임에 나가면 지치고 그렇다고 아예 안 나가면 우울해질 수 있거든요. 은퇴 후에도 우아하게 사는 분들은 자신의 사회적 에너지를 알고 있어 무턱대고 약속을 잡지 않습니다. 대신 꼭 가고 싶은 모임이나 의미 있는 만남을 골라서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만날 때마다 즐겁고 그 즐거움이 쌓여서 삶의 질 자체가 높아지는 거죠. 사례 이 부부에게도 적당한 거리가 필요해 50대 후반 이재민님 부부. 이재민님은 비교적 일찍 퇴직한 후 집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아내와 사소한 일로 부딪히는 일이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서로 일을 하느라 바쁘니 시간 맞춰 잠깐씩 얘기하고 주말에는 가족 행사나 함께 여행을 가곤 했죠. 그런데 막상 같이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니 왜 이 시간에 TV를 보지? 오늘은 왜 꼭 그 친구들을 만나야 해? 하는 잔소리 섞인 말들이 오고 가더랍니다. 그러다 이재민님 부부가 찾은 해법은 개별 취미시간 확보하기였어요. 이재민님은 사진 동호회에 나가 풍경 사진을 찍고 아내분은 공예 교실에 참여해 예쁜 소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자 집에 없는 시간이 생기니 서로가 재충전하고 돌아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일단 보고 싶을 때 못 보니까 만나면 반갑고 각자 취미 이야기를 나누면서 대화의 폭도 넓어졌다는 거죠. 결국 부부 관계에서도 과도하게 붙어 있으려 하기보다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면서 더 단단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3. 새로운 가치를 찾는 활동에 참여한다. 일이 아닌 가치에 초점을 둔다. 마지막으로 은퇴 후 우아하게 빛나는 분들은 무엇이든 가치를 만들어가는 활동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직후 이제 이래서 해방이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놀고 싶다라는 욕구를 우선 느끼죠. 사실 그건 당연합니다. 하루 일과를 직장에서 보내다가 어느 날 훌쩍 떠나면 일단 쉬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고 하고 싶은 것들이 한가득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쉬고 나면 마음속에서 이제 나도 뭔가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소리가 슬슬 들려오기 마련이에요. 물론 돈을 벌기 위해 새로운 직장을 구하거나 창업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꼭 돈을 벌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가진 경험과 지식을 조금이라도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봉사활동이나 재능 기부를 시작해도 좋고 손주들을 돌보거나 지역 아동센터에서 멘토링을 해도 좋죠. 포인트는 일이 아니라 가치에 초점을 두는 태도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쓰면 나 자신에게도 의미가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까를 고민하고 실천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조금씩 움직이다 보면 어느새 나만의 역할이 생기고 그 역할에서 오는 뿌듯함이 나의 삶을 또 한 번 빛나게 합니다. 사례 3 어르신 돌봄 봉사에서 찾은 보람 70대 박은영님의 이야기. 박은영님은 70세가 넘은 지금도 워커워커로 불릴 만큼 활동적입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에게서 손주들을 맡길 때 살짝 도와주는 정도였는데 손주들이 자라면서 이제 할머니가 해줄 일이 없네? 하는 허전함이 생겼답니다. 그러다 우연히 지역 복지관 소식지를 읽다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말벗 봉사자를 구한다는 공고를 보고 참여하게 되었다고 해요. 아니 내가 어르신이라면서 또 어르신을 돌봐? 하며 웃으셨지만 막상 시작해보니 교감하는 즐거움이 아주 크다고 하시더군요. 처음에는 짧게 안부 전화나 주 1회 방문이었는데 점점 손발이 맞는 어르신들이 생기면서 친구 같은 사이가 되었답니다.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도 내가 아직 사회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자존감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박은영님 말씀을 빌리자면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그 욕구가 더 커지는지도 모르죠.
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일이 아닌 가치를 위해 움직일 때 본인 삶도 행복해지고 주변에 미치는 영향도 긍정적입니다. 마무리하며 우아한 은퇴 생활은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정리해보면 퇴직 후 우아하게 빛나는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끊임없는 자기 관리, 몸과 마음의 건강을 우선적으로 돌보고 지속 가능하게 관리하는 습관이 있다. 균형 잡힌 인간관계, 가족과 친구, 지인들과 너무 멀어지지도 너무 가까워지지도 않게 적당한 거리를 조절한다. 가치를 찾는 활동, 돈을 벌든 봉사를 하든 취미를 하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을 찾아 의미 있게 시간을 사용한다. 혹시 지금 나도 그렇게 살고 싶지만 벌써 늦은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시는 분 계신가요?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는 순간까지 우리는 발전할 수 있고 변할 수 있는 존재니까요. 물론 처음부터 거창하게 시작하려고 하면 겁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10분씩 스트레칭을 해보거나 일주일에 한 번 동네 지인들과 차를 한 잔 마셔보고 잘 맞는 취미 모임을 알아보는 식으로 작은 계기를 만들면 됩니다. 중요한 건 큰 변화를 한 번에 이루겠다며 자신을 몰아붙이지 않는 거예요.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어느샌가 삶의 태도가 달라져 있고 나 스스로도 이 정도면 꽤 괜찮아졌는데 하고 느끼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의 과정에서 얻는 자신감과 여유가 결국 여러분을 한층 더 우아하게 빛나게 만들 겁니다. 은퇴 후의 삶은 끝이 아니라 어쩌면 또 다른 시작입니다. 가볍게 문턱을 넘어서 자신만의 속도로 걸어나가 보세요. 이 글을 읽고 계신 모든 분들이 소중한 시간을 더욱 가치 있게 보내시길, 그리고 은퇴 후의 삶이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풍요로워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